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그래서 특집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업종별로 올해 상황과 그 향후 전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요, 건설 업종을 좀 볼 텐데요. 김혜실 기자, 올해 건설 업종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올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건설업종이 내년에는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업종이 부진했던 것은 중동 발주처로부터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잇따라 지연되면서였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발주처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인데요. 또 업황이 침체되면서 국내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된 것도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대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05년 8.9%에서 올해 4.9%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보다 23%가량 미달했고요. 순이익은 31% 낮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20%가량 감소했고요. 순이익 역시 28.5% 줄었습니다.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건설주도 하락 국면을 전환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212.4포인트를 기록했던 건설업종 지수는 지난달 말까지 30%가량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았고 업종 지수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지표들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이유에는 주택 거래량과 가격으로 대표되는 주택 지표의 부진이 컸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래량이 매월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씩 감소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었는데요. 최근 주택 거래 회복세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9월 2,100호에서 10월에 4,000호 그리고 11월에는 4,700호까지 급증했습니다. 거래량이 이처럼 회복한 가장 큰 이유는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컸는데요. 취득세 감면이 주택가격 하락과 겹치면서 거래량 증가가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의문인데요. 한시적인 거래량 증가일까요? 아니면 주택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봐도 될까요? HMC 투자증권의 이강소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지표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지표는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다시 회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의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량과 가격 지표만 보면 주택시장이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좀 장기적 추세로 볼 때 조금 이런 흐름, 회복되는 흐름이 추세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이어져야 돼요. 최근에 아주 단기적인 회복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그 상반기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상반기에 최근에 주택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면 좀 추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이야기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네, 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폭 하락이 좀 둔화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라면 내년에 시장 회복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최근 주택 지표가 개선된 것은 많지만 여전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서울시 아파트 누적 매매 거래량은 35,90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53,200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하락폭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하락 흐름은 여전히 지속 중이라는 점에서 아직 주택시장의 추세적인 회복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 회복세 그리고 매매 평균 가격의 하락폭 둔화가 지속된다면 2013년 주택시장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내년 주택시장 개선 가능할까요? 이광수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양도세 완화라든지 이런 어떤 세금적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제 혜택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어떤 시장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무리 정부에서 세금을 조금 깎아주더라도 뭐 향후에 내가 집을 살 필요가 전혀 없거나 이러면 집을 안 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 그런 흐름들, 센티멘탈하게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걸 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1, 2개월 하고 그냥 10명 중에서 한 2, 3명은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2, 3명이 다시 3, 4명이 되고 5, 6명이 되는 그런 시점이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네, 주택 거래가 지속적으로 회복된다면 내년 주택시장 개선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국내 쪽을 짚어봤고요. 해외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 올해는 좀 없었는데요. 내년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우선 올해 건설업의 해외 수주는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그리고 경쟁 심화로 신규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서입니다. 기존의 수주를 받아놨던 공사들의 수익성 역시 악화돼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우리 건설업체들의 중동 수주 프로젝트가 많았는데요. 이 기간 전체 시장의 발주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수주 증가세를 보였던 겁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공격적인 수주를 하다 보니 수주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로 해외 부문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저수익 공사들이 건설업체들의 해외 매출 발목을 좀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네, 회사별로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2009년과 10년에는 수주한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2013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해외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거라는 건데요. 2011년 이후에는 건설사들의 내부적인 자정 노력으로 수익성을 고려한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수익 공사의 매출 비중이 크게 감소해 내년 해외 부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 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일 텐데요. 네. 하지만 일단 해외 수주 건수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좀 이런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예상 규모상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 중 진행 단계상 수주에 가장 근접한 프로젝트는 약 3,7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1,700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규모라 내년 중동 수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체 중동 발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쿠웨이트의 경우에는 내년 플랜트 투자 계획은 621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올해 대비 76%가 증가한 규모로 우리 건설회사의 내년 해외 수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수 연구원님께서는 내년 해외 수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중동 시장에 대한 회복 여부를 추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설업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중동의 사우디 왕자 마음속에 갈 수가 없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냥 단순하게 계획으로만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좀 발주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조금 경쟁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왜 완화될 수밖에 없냐면 한국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라든지 현금 흐름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이 공격적인 수주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발주 물량이 조금 회복되고 그다음에 건설사들이 경쟁이 좀 덜하게 진다면 내년 시장은 올해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보다는 수주 증가를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웅진그룹의 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건설사 전반의 신용 우려가 좀 커졌죠. 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S&P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B-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모회사의 포스코의 재무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어 재정적 위험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그리고 GS건설은 보증을 제공한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내려잡았습니다. 올해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가 지난 7월 4만 기업의 기업 및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한라산업개발은 BB+에서 D로, 그리고 남광토건은 CCC에서 D로 추락했습니다. 쌍용건설도 지난 10월 BB+에서 BB+로 낮아졌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회복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광수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갑자기 IT나 이런 기업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마다 빨리빨리 실적이 이렇게 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성 차원, 그리고 수주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올해의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그렇게 이제 나쁜 프로젝트나 저가 수주 프로젝트가 조금 종료되고 새롭게 수주한 프로젝트가 좀 개선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은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 실적 개선 좀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네. 현금 흐름까지 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남기셨는데요. 내년 하반기쯤이 되어서나 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이 건설업 쪽에 대해서 내년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들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 한국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 흐름은 그동안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되는 시점 이후 한국 건설사들의 주가 반등이 동반됐었는데요. 최근 보여지고 있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주택시장 회복과 건설업종 주가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성 회복과 수주 증가로 내년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시장은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건설업 전체에 대한 신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할 텐데요. 단순한 신용 리스크를 넘어서 향후 국내 주택시장의 전반에 대한 추가 악화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건설업종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광수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은 수주산업인데 실적만 봐서는 그건 과거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도 흐름을 보시면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주가가 좋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건설업은 사실은 수주시장을 좀 면밀히 보자. 그래서 건설회사의 실적 이런 것보다는 두 번째 방안은 수주를 과연 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지,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인지, 그 다음에 뭐 주택시장도 개선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시장 차원에서 결국에는 매크로하게 좀 시장의 환경을 좀 분석해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패턴업이 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실적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 수시시장이 조금씩 개선되는 걸 보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아니면 종목이 아니면 업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우려 등으로 건설업종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보셨고요. 수주시장이 예상대로 긍정적인 신호를 볼 경우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취득세 감면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주택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일지 지켜봐야겠고요. 향후 중동시장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수주 현황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건설업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자, 김혜실 기자 그리고 HMC 투자증권의 이광수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